반갑습니다. 오늘은 볼 영상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개조가 된 사이버 트럭부터 다양한 사이버 트럭 및 FSD 버전 12의 추가 영상까지 살펴보며 테슬라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론 머스크와 그 팬 혹은 고객답게 사이버 트럭에 총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방탄 기능, 일론이 소개할 때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완벽한 방탄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트럭은 등장만 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이버 트럭이 파킹되어 있을 뿐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모습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버전 12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 계속해서 추가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전 12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영상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택가의 좁은 골목을 운전하고 있는 버전 12인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니까 양보하기 위해서 옆으로 차를 이동시키고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특히나 더 인상적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뒤쪽에서 차량이 오고 있기에 이를 인지하고 역시 사이드로 비켜주는데 이 차량이 오는 게 아니라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머뭇거림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옆에 주차한 걸 인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들어오는 장면에서는 옆으로 비키고 멈추자마자 바로 운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 1, 2, 3, 11까지 나와 있는 거에서 숫자 1을 더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버전 11까지는 개발자들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몇만 줄이 존재하였는데 버전 12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버전 11까지도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사용되었는데 모듈별로 인공지능이 사용되었고 버전 12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하나가 더 올라갔다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덕분에 이처럼 자연스러운 주행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엔드투엔드 버전 12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10일까지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테슬라만이 확보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 수없이 많은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방대한 자료 그리고 지금 FSD 11까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냈기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 밖에도 버전 11과 비교하며 아주 뛰어난 버전 12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차선은 양쪽에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그냥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편 차량도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적당히 차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 끼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FSD가 디스인게이지를 해서 사람이 주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버전 12로 올라오면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반대편 차량도 있는데 여기 들어오고도 있는데 그 사이를 잘 인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회전이야 누워서 떡 먹기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코드로 작성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일반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주택가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 하나만 본다면은 코드로 작성해서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걸 전부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이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 FSD 버전 12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8월 일론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여준 능력 자체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약 반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때는 샘플 사이즈가 하나였죠. 일론이 운전하는 이 차량 하나만, 이 영상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샘플 사이즈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만 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FSD 버전 12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면서 그게 결코 스페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새롭게 버전 12를 받았는데 아주 놀라운 발전을 성취했다라는 평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홀마스님께서 버전 12를 남기면은 이 잘된 것만 골라서 올리는 영상이다, 사기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행보를 웨이모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싶어서 이 확장 신청을 했는데 규제 당국의 검토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딜레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도 처음부터 레벨 4, 레벨 5로 사람의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걸로 시작을 하기도 하였고 또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 자체도 더 낮은 레벨로 먼저 시작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며 이 버전 12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준비가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규제 당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레벨 4, 레벨 5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테슬라와 일론이 이 접근 방법이 훨씬 더 뛰어나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접근이 맞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루 바글리노 씨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남기시기도 하였습니다. 바글리노 씨는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및 에너지 담당 수석 부사장입니다. 테슬라의 아주 뛰어난 기능 중 하나가 센트리 모드이죠. 누가 내 차 끌고 간 거 아닌가, 해코지한 거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뛰어난 기능인데 사실 이게 배터리를 어느 정도 먹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0%의 전력을 감소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력 소비를 40% 줄인다. 테슬라를 테크 기업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테크 기업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놓고 작업을 시켜도 이런 성취를 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테슬라가 이를 해낸다. 아직까지 이건 아직까지 약속이고 실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테슬라 차량은 점점 더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봅니다. 거의 마법과 같은 엄청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텍사스 오스틴 교외 지역으로 배터리 사업이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 카일과 후토 지역의 배터리 금속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후토 같은 경우 배터리 광물 및 금속에 중점을 두게 되고 35,000 평방피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카일 같은 경우 무려 1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창고 3곳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수직 통합 능력을 역시 다시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루시드의 리비안 어닝을 바로 살펴보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제 애프터 장보다 훨씬 더 높은 하락폭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드디어 시장에서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사이의 격차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누적 프리 캐시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 이제 9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감소하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반전을 이루었고 지금은 매 분기마다 엄청나게 많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초기에 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걸 역전시켜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되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판매가를 더 높여서 팔 수 있던가. 과거에는 전기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모든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판매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테슬라가 거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렇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점점 더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안 된다면은 생산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테슬라가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직 통합 능력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였고, 대규모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성취해야 되는데,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작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시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또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2월달까지 목격이 되었지만, 만에 하나 똑같은 수준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벌써 플러스인 상태로 높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극단적으로 많이 낮췄고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단순하게 자동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 특히 FSD 매출이 현실화되는 순간 테슬라는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가 순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높아봤자 10%, 20%인데,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다른 기업들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거나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거나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못 파니까 역시 더 어려운 거죠. 그럼 판매가를 더 낮춰야 되는데, 아니면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어서 미래의 엄청난 확장성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 어떤 기업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차이의 격차가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지되는 시점이 전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도 이런 상황에서 몇 마디 말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비안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내용인데, 이 추세대로 간다면 6개월 뒤 리비안은 파산하게 된다. 물론 미래는 바뀔 수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어닝 자료를 보며 전해드렸던 제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회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이죠. 그 밖에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회사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일론 같은 경우 과거 프리몬트 공장에서 먹고 잤으며 네바다 공장에서도 지붕 위에서 먹고 자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본인이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실제 현장에 있음으로써 많은 것을 더 보고 기여를 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결국 CEO와 주요 임원들이 함께 보내야 된다라는 아주 값진 조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GM CFO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판매가를 따라서 낮춰야 되니까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라는 상당히 야심찬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CFO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비교를 할 때 사실은 본인들도 테슬라와의 격차를 다 알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GM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니 많이 하는 엄청난 망언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내부자들도 일부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GM의 전기차와 테슬라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올바른 비교가 아니다라고 발언합니다. 더욱더 정확한 비교는 초기 테슬라와 지금의 GM 전기차를 비교하는 게 옳다라고 그 격차가 상당히 큼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기차 부분에서 마진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싶다라고 밝히는데, 결국 여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마진을 개선하려면은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벌써 생산 원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미션과 일론이 여러 번 밝혔던 게 전기차라는 좋은 상품이 있지만 가격이 높다면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또 더 저렴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반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가형 전기차 모델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기업들을 죽이려고 가격을 내리는 건 아닌데 이걸 보니까 초기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새어나가는 기업들 이걸 어떻게든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판매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를 계속 낮춰서 다른 기업들 모두가 죽어가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M에서 이렇게 마진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테슬라가 만들어 가고 있다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J2를 통해서 유럽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폭스바겐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비교할 경우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56%의 성장률을 보여준 테슬라이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판매량이 특히 이번 1월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주 크게 성장할 여지가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위쪽 시장 모두를 다 잡아먹을 수 있다. 유럽에도 아직까지 아주 크게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라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결국 전기차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시장을 더욱더 가파르게 미래에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MG도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고 조금 더 내리게 되면은 BYD 같은 경우도 거의 20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주며 15,700대의 판매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판매량이 낮을 때 이 퍼센티지 해석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5,000대에서 15,000대 즉 10,000대만 추가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200%의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이 퍼센티지 자체는 조금 경계를 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 스페이스X에서 밝힌 게 아니라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 항공국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올해 최소 9번의 완전체 스타쉽 발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믿고 있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일론의 기업들이 보여주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타쉽 완전체, 이 로켓 자체가 이전의 다른 로켓과 비교하면은 수화물의 총량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더 큽니다. 10배 이상 많은 수화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완전체 발사가 작년 4월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2번에서 9번으로 4배 이상으로 높이겠다. 기하급수적인 수화물에 또 기하급수적인 발사. 이거는 뭐 이러다 보니까 하이퍼 성장이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은 접근 방법은 일론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테슬라 역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저변 확대, 가격 인하를 통해서 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저변 확대와 FSD라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이 두 가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통해서 하이퍼 성장을 하는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